서울 최고급 호텔 주방의 구석진 설거지실에 일하는 76살 노인. 직원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묵묵히 견디는 그 모습에 가슴이 아리지만 어느 날 호텔을 방문한 전 국무총리가 그에게 깊은 존경을 표하며 허리 숙여 인사합니다. 도대체 이 평범한 설거지 알바 노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화려한 호텔 주방의 그늘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과 뜨거운 감동의 순간을 함께 하세요. 서울의 한복판,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곳에 위치한 클래스티한 호텔. 외부는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세련된 현대식 건축물로 입구에는 항상 정장을 차려입은 직원들이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호텔 내부는 대리석으로 꾸며진 로비와 화려한 샹들리에 고급스러운 카펫이 깔린 복도까지 모든 것이 완벽함을 자랑하죠. 하지만 이 화려함 뒤에는 보이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호텔 주방의 가장 구석진 곳에 위치한 설거지실. 그곳에서 구부정한 허리로 묵묵히 일하는 한 노인이 있어요. 76살의 이만수 씨는 매일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동안 쉴 새 없이 설거지를 합니다. 검은색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낀 마른 손으로 접시와 그릇을 하나씩 닦아내는 모습이 마치 오랜 시간 동안 같은 자리를 지켜온 고목나무 같았습니다. 만수 씨는 말이 없었어요. 다른 직원들이 수다를 떨거나 웃고 떠드는 동안에도 그저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면 주방의 가장 구석진 의자에 앉아 작은 보온병에서 보리차를 마시는 것이 그의 유일한 휴식이었죠.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그 눈에는 무언가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듯 했어요. 여기 접시 좀 더 깨끗이 닦아요, 할아버지. 젊은 조리사 중 한 명이 약간의 비웃음을 담아 말했습니다. 만수 씨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접시를 다시 닦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접시를 다루는 모습은 마치 오랜 세월 무언가를 다뤄온 사람처럼 정교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깊은 인내와 겸손함이 묻어났죠. 만수 씨의 하루는 항상 같은 리듬으로 흘러갔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변함없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조용한 노인의 과거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았고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설거지를 하는 할아버지 알바일 뿐이었으니까요. 야, 저기 할배 진짜 대단하다. 이 나이에 설거지를 하다니. 둘째 날 아침 주방에서 일하는 젊은 조리사 김준호가 동료들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묻어 있었어요. 요즘 할아버지들도 알바하네. 뭐 연금으로 살기 힘든가 보지. 다른 조리사 박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만수 씨가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만수 씨의 귀는 여전히 젊은 시절만큼 밝았어요. 모든 말이 그의 귀에 들어왔지만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할 뿐이었습니다. 진짜 세상 오래 사는 것도 죄야. 저 나이면 집에서 쉬어야지. 또 다른 직원 이지연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설거지통에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 묻은 접시를 던지듯 넣었어요. 녹색 야채와 붉은 소스가 섞인 더러운 물이 튀어 만수 씨의 앞치마에 묻었지만 그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릇을 집어 깨끗이 닦아내기 시작했죠. 저 할아버지 왜 말을 안 해? 벙어리야? 이지연의 말에 준호가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들은 한참을 더 웃고 떠들었지만 만수 씨는 마치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처럼 계속해서 설거지를 했어요. 그의 손은 리듬감 있게 움직였고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깊은 주름만이 그의 얼굴에 새겨져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은 모두 식사를 하러 갔지만 만수 씨는 여전히 구석에 앉아 보온병에 보리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의 도시락은 매우 소박했습니다. 현미밥에 나물 몇 가지와 작은 생선 한 토막이 전부였죠. 하지만 그는 그 소박한 음식을 감사히 먹으며 주변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일상은 매일 반복되었어요. 조롱과 무시 속에서도 만수 씨는 변함없이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때로는 일부러 더러운 접시를 던지는 직원들도 있었지만 그는 항상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화를 내지도 불평하지도 않았죠.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을 뿐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 만수 씨의 눈은 주방의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성실하게 일하는지, 누가 게으른지, 누가 진심으로 요리를 대하는지,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셋째 날 아침, 호텔 주방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총주방장 김성철이 모든 직원들을 모아놓고 중요한 공지사항을 전달했어요. 오늘 저녁 특별한 손님이 오십니다. 전 국무총리 윤도영님께서 VIP 연회에 참석하신다고 해요.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야 합니다. 음식 하나, 테이블 세팅 하나도 실수가 없어야 해요. 알겠죠? 모든 직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클래스티안 호텔에서는 종종 정치인이나 유명 인사들이 방문하곤 했지만 전 국무총리의 방문은 특별한 일이었죠. 주방은 갑자기 전쟁터처럼 바빠졌어요. 조리사들은 재료를 손질하고 서버들은 식기를 닦고 관리자들은 메뉴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설거지실에도 긴장감이 전해졌어요. 주방부장이 만수 씨에게 다가와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바쁠 거예요. 설거지를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세요. 실수 없이요. 만수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동요도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어본 사람처럼 차분했죠. 그는 여느 때와 같이 묵묵히 설거지를 시작했지만 오늘따라 그의 손놀림은 더욱 정확하고 빨라 보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방은 점점 더 혼잡해졌어요. 조리사들은 서로 큰 소리로 지시를 내리고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와 칼질 소리, 그리고 요리가 익어가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한쪽에서는 스테이크를 굽는 연기가 피어올랐고 다른 쪽에서는 파스타를 삶는 김이 올라왔죠. 이런 혼란 속에서도 만수 씨는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이 접시들 빨리 씻어요. VIP 테이블에 사용할 거예요. 주방부장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만수 씨는 서둘러 접시들을 닦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은 나이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어느새 깨끗하게 닦인 고급 접시들이 쌓여갔고 서버들은 그것을 가져가 테이블을 세팅했죠.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호텔 연회장은 화려하게 꾸며졌습니다. 붉은 장미와 하얀 튤립으로 장식된 테이블, 반짝이는 크리스탈 글래스, 그리고 은빛으로 빛나는 커트러리가 완벽하게 배치되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고 곧 연회장은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만수 씨는 주방에서 계속해서 쏟아지는 더러운 그릇들을 묵묵히 닦아내고 있었어요.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가 맡은 일은 평소보다 2배는 더 많았지만 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죠. 저녁 10시 화려한 VIP 연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손님들은 하나둘씩 연회장을 떠났고
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주방은 이제 정리 작업으로 바빴습니다. 사용된 그릇과 접시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만수 씨는 여전히 묵묵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연회는 대성공이었어요. 윤 전 총리께서도 매우 만족하셨다고 하네요. 총주방장 김성철이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환하게 웃으며 서로를 축하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주방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총리님, 여긴 주방이라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호텔 총지배인이 허둥지둥 뛰어나오며 말했지만 단정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약 60살로 보이는 카리스마 넘치는 중년 남성이었어요. 윤도영 전 국무총리였습니다. 주방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총리를 바라보았어요. 윤도영은 천천히 주방을 둘러보다가 시선을 한 곳에 고정했습니다. 바로 설거지실이었죠. 저기 계신 분. 윤도영이 천천히 설거지실로 걸어갔습니다. 만수 씨는 여전히 묵묵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윤도영이 그의 바로 뒤에 섰지만 만수 씨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만수 선생님. 윤도영의 목소리에 만수 씨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 약간의 놀라움이 스쳤지만 곧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만수 선생님, 아직도 이렇게 겸손하십니까? 윤도영의 목소리는 감정이 북받쳐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전 국무총리였던 윤도영이 허리를 깊이 숙여 만수 씨에게 인사를 했어요. 주방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은 듯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영 씨, 오랜만이군요. 만수 씨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이답게 약간 쉬어 있었지만 묵직하고 힘이 있었어요. 만수 씨는 고무장갑을 벗고 손을 씻은 후 윤도영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만나는 순간 주방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음을 직감했죠. 선생님을 여기서 뵐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알았더라면 진작에 찾아뵈었을 텐데. 윤도영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만수 씨는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어요. 괜찮네. 난 여기가 편해서 말이야.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오랜 세월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듯 했어요. 주방의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클레스티안 호텔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날 밤 있었던 일은 순식간에 호텔 전체에 퍼졌고 모든 직원들은 설거지를 하던 노인 알바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만수 씨가 누구길래 전 국무총리가 존경을 표한 거지? 뭔가 대단한 사람인가 봐. 우리가 몰랐던 거야.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주방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만수 씨는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의 태도는 어제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죠. 그날 오후 한 기자가 호텔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윤도영 전 총리와의 인터뷰 내용을 들고 왔어요. 이 기사 봤어? 윤 전 총리가 어제 인터뷰에서 이만수 씨에 대해 말했대. 직원 중 한 명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른 직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기사에는 윤도영 전 총리의 인터뷰 내용이 실려 있었어요. 이만수 선생님은 제 인생의 나침반과 같은 분입니다. 제가 군 시절에 가장 존경했던 분이죠. 사실 이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인터뷰에서 윤 전 총리는 이만수 씨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표현했습니다. 직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호기심에 찬 직원들은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만수는 단순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비역 육군 대령 출신으로 30년 동안 군에서 복무하며 수많은 인재를 키워낸 훈련 장교였습니다. 특히 그는 엘리트 부대의 교관으로서 윤도영을 비롯한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인물이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퇴역 후에 자신의 전 재산을 청년 장학재단에 기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모은 돈으로 가난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왔지요. 수많은 학생들이 그의 장학금으로 공부를 마칠 수 있었고, 그 중에는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하는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을 우리가 조롱했다니. 조리사 김준호의 얼굴에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이만수 씨를 단지 노인 알바로만 봤을 뿐 그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만수는 군에서 은퇴한 후에도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고아원을 방문하여 아이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가르쳤고 요양원에서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그의 삶은 봉사와 헌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했네요. 직원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만수 씨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다음 날 주방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이제 만수 씨를 볼 때마다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고 더 이상 그를 조롱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에게 존경심을 표현하기 시작했죠. 선생님,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주방장 김성철이 만수 씨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만수 씨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고맙지만 난 보리차면 충분하네. 그의 소박한 대답에 김성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 노인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었어요. 단순한 알바생이 아니라 존경받아 마땅한 인물이었죠. 점심시간 평소에 만수 씨를 조롱했던 조리사 김준호가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후회가 가득했어요. 선생님, 제가 그동안 무례하게 행동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만수 씨는 잠시 김준호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어요. 괜찮네. 고생 많은 줄 압니다. 서로 웃으면서 일하면 됩니다. 김준호는 감격의 눈물을 참으며 만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단단히 결심했어요. 앞으로는 이 위대한 인물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배우겠다고 말이죠.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만수 씨에게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이지연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그녀는 설거지통에 음식물을 던졌던 것을 깊이 후회하며 사과했습니다. 만수 씨는 모든 사과를 너그럽게 받아들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어떤 원망의 기색도 없었습니다. 제가 몰라봬서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께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이지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만수 씨는 그저 미소로 답할 뿐이었어요. 그의 미소에는 깊은 이해와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주방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설거지실은 조롱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모든 직원들이 만수 씨의 지혜를 배우고자 했죠. 그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겉모습이나 직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과 행동에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호텔 관리자들도 만수 씨에게 더 나은 대우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더 편안한 의자와 작업 환경을 제공했고 휴식 시간도 늘려주었어요. 하지만 만수 씨는 이런 특별 대우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일하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만수 씨 주위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선생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조리사 박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처럼 존경받는 분이 왜 여기서 설거지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실 수도 있지 않나요? 모든 직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만수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람은 움직여야 산다네. 이 나이에도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감사할 뿐이야.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그의 말을 경청했어요. 난 평생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왔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었어. 여기서 설거지를 하는 동안 난 아무런 부담 없이 그저 내 일에만 집중할 수 있지. 이것이 내게는 가장 편안한 시간이라네. 만수 씨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은 햇빛을 받아 빛나는 듯 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네. 젊은이들의 열정과 에너지, 그리고 이 주방의 팀워크, 모두 내게는 새로운 경험이야. 직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수 씨에게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는 그들에게서 배우고 있다고 말했으니까요. 또한 나이가 들수록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네. 사람은 어떤 위치에 있든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해. 내가 여기서 설거지를 하는 것도 그 때문이지. 만수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직원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들은 이 노인의 지혜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가 단순한 설거지가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선생님, 정말 존경합니다. 저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준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만수 씨는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사실 난 여기서 일하는 게 행복하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감사함을 느껴. 아직도 내 손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말이야. 그의 말에 주방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의 말을 깊이 새기고 있었어요. 평범한 설거지부터 시작해 인생의 깊은 철학까지 만수 씨의 이야기는 그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나는 오히려 지금이 제일 편하고 좋다네. 복잡한 책임도 없고 그저 내 일에만 집중하면 되니까. 이것이 나의 행복이야. 만수 씨의 눈빛은 맑고 평온했습니다. 그 눈에는 오랜 세월을 살아온 지혜와 평화가 담겨 있었어요. 직원들은 그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호텔 주방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설거지실 벽면에 작은 명패가 걸렸어요. 설거지실 명예 직원 이만수 선생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총지배인이 직접 이 명패를 걸며 만수 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지요. 선생님, 저희 호텔의 품격을 높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 해주세요. 만수 씨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변함없이 설거지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이제 주방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비웃음이나 조롱은 없었고 모든 직원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일했어요. 특히 김준호와 이지연은 만수 씨의 가장 열렬한 팬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쉬는 시간마다 만수 씨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의 지혜를 배우고자 했어요. 만수 씨는 그들에게 군 시절의 이야기나 인생의 교훈을 들려주곤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실수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김준호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만수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실수는 배움의 기회라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게. 그러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지. 이런 대화가 주방 곳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만수 씨는 어느새 주방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어요. 직원들은 그에게 조언을 구했고 그는 항상 지혜롭게 답해 주었습니다. 호텔의 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총지배인은 만수 씨의 이야기에 감명받아 시니어 채용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경험 많은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들의 지혜를 젊은 직원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것이죠. 이 프로그램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다른 호텔들도 이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오후 김준호가 설거지실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보온병이 들려 있었어요. 선생님, 이건 제가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선생님의 보온병이 오래되어 보여서요. 만수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김준호의 선물을 받았어요. 고맙네, 준호군. 김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보리차 드시죠? 만수 씨는 말없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과 감사함이 가득했어요. 김준호는 기쁜 마음으로 보온병에 보리차를 채워주었습니다. 설거지실은 이제 더 이상 어둡고 외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지혜와 존경,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넘치는 공간이 되었어요. 만수 씨의 진심은 주방 전체를 변화시켰고 모든 직원들의 마음을 열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시간이 되자 만수 씨는 평소와 같이 조용히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새 보온병을 손에 들고 주방을 나서려는데 모든 직원들이 그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내일 뵙겠습니다. 만수 씨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호텔을 나섰어요. 그의 뒷모습은 작았지만 그 존재감은 어느 때보다 크게 느껴졌습니다.